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난 회차는 축구가 뭐 유의식밖에 없기도 했고, 뭐 오랜만에 야구를 갔는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제 야구 한 조합 적중을 하긴 했지만 그냥 건너뛰어도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한신이 뭐 연장 가서 이겨서 그나마 다행이고, 자, 오늘 오랜만에 이제 A매치 이후에 리그 경기가 시작하는데, 항상 A매치 이후는 변수들도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부상 여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합을 맞추는 거라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그 호주 A리그가 이번에 처음 시작하거든요. 원래라면은 건드리지 않는데 오늘 해외 축구도 많지 않고 뭐 저녁 경기가 뭐 한두 경기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일단 저녁 경기는 분석을 다 하고 왔습니다. J리그까지 해서 오늘은 방송을 두 번 할 거거든요. 일단은 일부에 이제 저녁 경기만 하려 했다가 해주까지 한 번에 다 하고 유튜브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저녁에 올 때는 해축 경기만 짧게, 저녁에 오시는 분들만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짧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내일이 경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MLS가 한 경기밖에 안 남았나? 뭐 그래서인지 동시간대 열리더라고. 음. 7시에 한 8경기, 그리고 10시에 7경기인가? 그래서 아마 내일은 미리 마감되는 7시에 미축도 미리 할 수도 있다. 뭐 다음날 10시에 하는 거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음날 오전에 한다고 치더라도 미축 포함하면 거의 50경기 됩니다. 50경기. 제가 이제 해축만 보니까 한 40경기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낮 경기나 저녁 경기는 안 갑니다. 뭐 해축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 오늘도 뭐 J리그 가고 뭐 가끔씩 가는 이유는 경기 수가 많이 없을 때, 좀 분산해서 갈 수 있을 때 가는 거고, 내일 뭐 해축도 40경기, 다음날 것까지 하면 거의 47경기, 50경기가 되는데 거기다 국내 경기 뭐 J리그 포함하면 21경기가 되더라고요. 그것까지 가면은 너무 빡세가지고 제가 뭐 그 뭐 회차마다 아니면 경기마다 뭐 조합을 딱 한 조합 아니면 많아야 두 조합 가면은 그렇게 갈 수는 있거든요. 뭐 해축도 딱 뭐 두 조합만 가고 국내 경기도 한두 조합만 가면 다 해봤자 뭐 다섯 조합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항상 그 안 가면 아쉬운 경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해축도 조합을 뭐 무승부도 가고 뭐 언어보도 가고 뭐, 뭐 승패도 가고 하다 보니 조합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적게 가서 다 맞으면 좋지만 또 뭐 저는 많이 가서 좀 더 많이 맞자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오늘은 그냥 다 한다. 저녁 경기까지 포함. 자, 그래서 일단 분석을 하고 왔는데 일단 호주는 짧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딱히 없습니다. 일단 애들레이가 홈인데 시드니하고의 상성에서도 조금 밀리고, 그리고 애들레이 쪽이 그 뭔가 부상이 좀 많더라고요. 공격 쪽에 뭐 부상 표시 떠 있는 게 많아서 제가 이제 축구를 호주 쪽은 뭐 하이라이트로도 챙겨보지 않기 때문에 뭐 부상당한 선수들이 뭐 주요 선수다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보긴 않지만 일단은 그래도 시드니가 부상 여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일단은 시드니 프렘 봅니다. 그러니까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언어보는 3.5라서 좀 건너뛸게요. 이거는. 요게 이제 5시 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일찍 온 거고, 자, 그 다음에 바로 건너뛰어서 호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J리그 갈게요. 브리즈번하고 이제 메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메가소가 상성이 좋더라고요. 브리즈번 상대로.
그리고 뭐 물론 브리즈번도 이제 최근에 뭐 친선전을 많이 해서 성적이 좋긴 하지만 뭐 상성에서도 메가서 상대로 좀 밀리고 최근에 이제 승리가 없다 보니 홈에서도 3연패 당하고 있고, 그리고 메가서는 또 아침 투를 이제 나갔기 때문에 원정에선 졌지만 홈에선 잡았거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하면 이 경기 또한 마찬가지로 메가서 프렌 쪽 이 경기도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첫 경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J리그 빗셀고베 가시마. 지금 가시마가 1위입니다. 빗셀고베가 4위인데 경기가 많이 안 남았어요. 5경기. 근데 불과 승점은 5점 차입니다. 그래서 1위부터 지금 산푸이로까지 마치다는 10점 차이니까 가장 근접한 거는 4위 빗셀고베까지는 5점 차고 5위 산푸이로 7점 차, 그 다음 마치다 10점 차에서 5경기 남았으면 산술적으로 다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사실 마치다는 좀 빡세고 산푸이로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가시마에 이제 승점이 날린 거죠. 지난번에 이제 이겨야 했던 경기를 못 이겼기 때문에 홈에서 그 PK를 놓쳐가지고, 뭐 그렇게 따지면 빗살고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라와전에 결국 0대1로 졌는데 비길 수 있었거든요. 가시마는 극장 PK를 놓쳤고 빗셀고베는 선제 PK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 져가지고, 뭐 상성도 보면은 빗셀고베가 뭐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최근에 그 가시마한테 홈에서는 그래도 이겼기 때문에 뭐 아주 야구세 정도라 보여지고,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빗셀고베도 홈에서 성적이 좋거든요. 근데 가시마도 최근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홈보다 원정에서 패배가 많고 하지만 득실을 따져봤을 땐 큰 차이 없어요. 결장 부분도 막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도 항상 이제 빗셀고베가 제가 갈 때는 좀 생각과는 좀 다르게 나오거나 저랑 사대가 좀 안 맞는데, 그래도 냉정하게 봤을 때 빗셀고베가 최근 우라와한테 지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6경기 연속 무패 중이었고, 리그 홈에서는 4경기 연속 무패 중이라서 쉽게 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가시마도 지금 봤을 때 얘네가 한 10경기 무패거든요. 7승 3무 리그만 봤을 때. 그리고 원정도 지금 5경기 4승 1무기 때문에 요 경기도 무승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순위는 가시마 프렌입니다. 가시마 프렌. 그리고 무승부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J리그 경기 산푸이로하고 FC 도쿄. 이 경기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산푸이로 같은 경우에는 5위라서 1위 아직 노려볼만 하고, 근데 이제 상위권에 있는 팀들 중에 득점이 가장 적어요. 물론 실점도 가장 적긴 합니다. 지금 J리그 1에서 가시마보다 적기 때문에. 그리고 FC 도쿄는 득점이 한 3골밖에 차이 안 나는데 실점이 딱 2배거든요. 46골. 그래서 실점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안 그래도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다만 이제 득점으로만 보면은 홈의 산푸이로 득점력보다는 원정 득점력이 더 좋기 때문에 원정의 FC 도쿄가 한 골 더 많긴 합니다. 17골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상성을 보더라도 산푸이로 상대로 4연패 중이고 홈에서도 이제 도쿄한테 연승 중인데, 생각외로 최근에 한 뭐 17, 18, 19, 뭐 20년대 초반도 그렇고 은근히 FC 도쿄가 산푸이로를 잘 잡았더라고요. 가장 최근엔 좀 지긴 했지만. 그래서 뭐 상성은 산푸이로가 최근에 좋긴 한데 뭐 압도적으로 좋다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컵 대회 이제 요코하마 FC 다 잡고 뭐 한데, 산푸이로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정이에요. 일정. 아챔도 가야죠. 컵 대회도 2개 다 올라갔기 때문에 해야죠. 그 리그까지 병행해야 되면 지금은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아침 시작하는 시점부터 뭐 4일 뒤에 또 경기 있고 뭐 그 다음 컵 대회 있고 또 3일 뒤에 아침에 또 리그에 근데 중간에 한번 또 텀이 일주일 동안 있기 때문에 어쨌든 냉정하게 일정이 많긴 하지만 지금 리그 경쟁을 해야 된다면 오늘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FC 도쿄는 이제 강등권하고 승점이 10점 차인데
제가 보니까 5경기 남았을 때 이제 다 지고, 왜냐면 쇼난이나 니가타가 다 이겨도 40점이거든요. 쇼난이 19인데 도쿄는 41점이라 요코 FC 정도만 못 넘으면 사실 강등당할 확률은 적습니다. 왜냐면 같은 31점인 요코 FC 요코마리가 상대들이 좀 빡세요. 막 세레소, 뭐 산프이로 남아있는 팀들이 대부분 강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둘 중에 한 명이 떨어지지 않을까. 도쿄베르디도 8점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요코마리하고 요코FC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요코마리가 이 정도로 떨어질 줄은 몰랐다. 강등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줄은 몰랐고, 너무 이제 말이 안 되죠. 옛날에는 이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래도 우승 경쟁도 했었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까지 무너졌을 줄은 몰랐다. 그래서 어쨌든 산푸이로 입장에서는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뭐 도쿄가 뭐 그렇다고 뭐 강등 당할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승점을 따는 게 좋죠. 그리고 도쿄가 원정 성적이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컵대회 포함 6경기인데 리그만 보더라도 4경기 무패 중. 그리고 최근에 졌던 경기가 몇 경기 없긴 해요. 오히려 원정 성적이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배당 대비 산푸이로 승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리 산푸이로가 지금 컵대회 아침 다 포함해서 뭐 9경기 무패 중이더라도 냉정하게 리그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 홈에서 득점이 너무 저조해요. 뭐 빗셀고베한테 0대1, 교토상가 1대1, 마치다전 2대1로 이겼지만 뭐 원정에 비해 홈에서 뭐 흐름이 더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산푸이로는 원정 성적이 지금 1등이거든요. 득실에서도 이제 교토상가를 앞서기 때문에 승점이 31점으로 갔지만 우리 홈이 승점이 한 8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산푸이로 승을 보지만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FC 도쿄가 최근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산푸이로를 잡은 적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좀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 공개는 저녁 경기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유니온 베를린부터 이제 오비에도까지는 구독자 게시판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구독 선물을 잘못했던, 구독 선물을 처음 하다 보니 좀 이 다른 분 아이디를 잘못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선물 받는 분 아이디를 먼저 적고 선물을 하는 바람에 방송 안 하시는 분한테 이제 된 거라서 회수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받으신 분들이 회수 요청을 문의를 넣어줘가지고 회수가 돼서 다시 제 아이디를 검색하고 구독권 선물을 넣어드렸습니다. 그 베비 추천 글 써주신 분들. 그래서 오늘부터 적용해서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한 달이니까 뭐 한 달 동안은 그러니까 다시 보기는 구독자 플러스라서 아마 그거는 같은 구독이라도 안 되지만 구독자 게시판에 이제 전체 분석 결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더라도 한 달 내내 잘 골라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나중에 구독자가 좀 더 많아지거나 제가 뭐 선물을 더 뿌려가지고 좀 더 많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이렇게 분석 결과만 올리는 게 아니고 뭐 가끔씩 고배당 조합을 올리든, 아니면 우선순위를 나눠서 뭐 색깔별로 표시해서 뭐 노란색이 뭐 제일 좋다든가, 아니면 뭐 주황색은 좀 고배당 중에서 좋은 거라든가 그런 식으로 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경기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본 매치죠. 본 게임이죠. 이제 어쨌든 저는 해축이 중심이기 때문에 해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경기도 뭐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쪽 노리거나 아니면 확률 쪽으로는 프렌 쪽으로 노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메인.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전에 저녁 경기는 보고 온 거고, 근데 4경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내일이 40경기라 사실 거의 50경기죠. 다음날 미축까지 하면. 내일은 좀 미리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언급 안 하고 평소처럼 분석 결과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도 좀 빠르게 보고 와서 좀 빠르게 간략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애매한 거는 그냥 건너뛰고.
왜 예전에는 왜 건너뛰는지까지 얘기를 했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언급 안 하고 넘어가야 다음날 미추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도 아마 2번 할 것 같아요. 저녁에도 1번 하고. 그래서 좀 일찍 오게 되면 뭐 한 낮에 와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저녁쯤에 와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서라고 잘못 적혔는데 메넨글라입니다. 메넨글라. 자, 유니온 베를린하고 메넨글라인데 메넨글라가 순위가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지금 상성은 반반이고 그래도 홈의 기준으로 봤을 땐 유니온 베를린이 조금 더 낫긴 한데 이게 A매치 이후 경기다 보니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부상 여부도 있고 이게 떨어졌다 다시 이제 합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손발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A매치 이후에 부상자가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변수들도 많이 일어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넨글라가 아직 유일하게 독일 분데스에서 이제 1승이 없거든요. 3무 3패. 뭐 리그가 많이 시작된 거 많은 경기를 치른 건 아닌데 그래도 아직까지 승점이 없고 17위. 강등권에 있죠. 그리고 유니온 베를린은 이제 메넨글라보다는 득점이 조금 좋긴 하지만 실점이 브레멘하고 프랑크 브레멘 다음으로 많죠. 13골. 승점은 좀 앞서긴 합니다. 중요한 건 홈이라는 점입니다. 메넨글라는 원정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부상이 뭐 한두 명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니온 베를린. 근데 이제 메넨글라도 보면은 기존의 부상자들에서 뭐 추가로 부상자들까지 그리고 옌스가 이제 메넨글라에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저는 생각보다 잘한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일단 메넨글라의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득점입니다. 득점. 프랑크전에 이제 6실점하고 4득점 한 개, 뭐 득점을 많이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메넨글라가 지난 프라이전까지 포함해서 6경기 중 4경기가 득점이 없었습니다. 0대0 2번, 뭐 0대1, 0대4. 그래서 뭐 레버쿠젠하고 비긴 적도 잘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프랑크전 빼면은 사실 득점력에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A매치 이후다 보니 더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니온 베를린도 마찬가지로 메넨글라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 최근 2경기 연속 무득점이고 지난 프랑크전 얘네도 프랑크를 만나는 팀들이 득실이 많네. 4대3으로 이겼거든요. 그 전에 이제 호펜하임전은 홈에서 2대4로 지고 근데 도르트문트전 또 득점 없던 거 생각하면은 뭐 슈투트전 2득점이 있긴 하지만 여기도 0득점한 경기들이 좀 있어서 언어보로 본다면 저는 뭐 최근 어쨌든 메넨글라도 득점을 많이 하긴 했지만 언더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죠. 유니온 베를린이 2경기 연속 무득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득점을 한 적이 있고 메넨글라도 최근 이제 프라이전 무득점을 했지만 그전 2경기에 다 득점이 있었고 해서 섣불리 언더 갔다가 또 갑자기 언제 또 점수가 이제 많이 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양 팀의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유니온이 홈에선 그래도 메넨글라 상대로 이제 무득점한 적이 없거든요. 항상 골을 넣었기 때문에 최근 그 흐름은 오버입니다. 오버 페이스이기 때문에 전 이 경기 차라리 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무 보거나 건너뛰는 게 좋다. 그러니까 메넨글라가 아무리 이제 신뢰가 좀 없고 1승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프랑크전 6실점 했지만 4득점 했고 브레멘전 0대4 빼고는 다 아쉽게 뭐 비기거나 졌기 때문에 유니온 베를린도 쉽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승부 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 다음 파리하고 스트라스부르. 자, 파리가 뭐 아시다시피 성적이 좋은 건 알고 있죠. 지금 리그에서 1위니까. 근데 스트라스부르가 생각보다 순위가 높더라고요. 승점 15점, 5승 2패. 파리가 1위긴 한데 불안한 일입니다. 지금 2위 마르세유 15점, 4위 리옹도 15점, 모나코 랑스 13점. 불과 한 경기 차이로 이제 따라잡힐 수 있는 그 팀들이 여러 팀이 있다 보니
뭐 역전 혹은 역전까지. 그러니까 초반에 성적이 좋은 팀들이 꽤 있어서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득점으로만 치면 스트라스가 더 높습니다. 14득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모나코 다음으로 득점력이 좋고 득점도 얼추 비슷해요. 지금 뭐 마르세유 15골, 뭐 파리 13골, 모나코 16골, 뭐 릴 14골 해서 아직까지 초반이고 승점도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파리가 뭐 홈에서 3승 무패, 5득점에 무실점이라고는 하지만 스트라스도 어쨌든 성적이 좋고,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에는 덴벨레, 지금 주앙 네베스, 뭐 파비안 루이스 다 부상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A매치를 갔다 온 상황이고 하다 보니 마르키뉴스하고 지금 두에도 무상 의심이 되고 해서 이게 뭐 결장으로까지 이어지면 타격이 있죠, 파리는. 근데 이제 스트라스부르도 수비에 이제 햄스트링 부상 한 명, 그리고 공격에도 부상 한 명이 있긴 합니다. 다만 파리가 좀 더 부상 여부는 많기 때문에 결장 부분은 그래도 스트라스부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스트라스부르는 이제 컨퍼런스를 병행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야기엘로전을 홈에서 치르는데 그 전에 스트라스부르가 슬로반부를 잡았고 최근에 앙제도 5대0으로 이겨서 흐름이 좋아요. 졌던 경기들 보면 마르세유나 모나코전도 결국 한 골 차였고 뭐 대부분 이제 이겨도 아니면 뭐 비기거나 졌을 때도 뭐 쉽게 안 졌기 때문에 파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홈에서 13승 1무로 압도적인 성적이긴 하나 최근에 부상도 많고 그리고 파리도 이겼던 경기들 보면 지난번 릴하고 비겼고 뭐 바르샤한테 2대1로 역전을 해서 이기긴 했지만 리그에서 보면 5세로 2골, 앙제 1골, 뭐 낭트 원정 1골. 생각보다 아탈란타나 이제 툴루즈 전을 제외하면은 다득점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해요. 특히 툴루즈 원정은 3골이나 실점을 했고 그래서 파리가 압도적으로 상성이 좋고 다 좋은데 결장 부분에 A매치 이후인 점을 감안하고 최근에 스트라스의 흐름을 봤을 때는 파리도 어쨌든 레버쿠젠 원정을 가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그 챔스. 그래서 배당 대비로 이건 접근해야 된다. 파리 1.18에 대한 배당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습니다. 굳이 뭐 가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겠다. 오히려 뭐 스트라스부르 뭐 3.5 프렌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파리 승이 1.18인데 스트라스 3.5 프렌이 1.15거든요. 냉정하게 파리가 4대0으로 이길 확률은 아무리 스트라스가 뭐 원정이고 빡세 보여도 뭐 결장도 없고 A매치 경기 이유가 아니면은 저는 오히려 뭐 3.5 프렌을 가는 것보단 파리 승 보는 게 맞는데 뭔가 A매치 이유고 결장도 많은 상황에 충분히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성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3.5 프렌이 가장 확실하고 언오버는 잠시만요. 그래도 스트라스부르가 뭐 파리 원정에서 파리 FC라고 또 다른 팀이 있는데 3대2 모나코 2대3 이런 거 봤을 때는 확실히 언더 가기도 좀 애매해요. 파리도 보면은 뭐 물론 홈에서 실점이 없다고는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A매치 이후라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배당 대비 언더는 뭐 그렇게 땡기진 않긴 합니다. 오히려 거의 2배 가까운 뭐 오버를 가면 갔지. 그래서 전 언어버는 패스를 하고 일단 스트라스부르 3.5 프렌에 배당을 더 높인다면 한 2프렌까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결국 파리가 2골 넣거나 3골을 넣으면은 핸디무로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2핸디무 2대0 또는 3대1. 그래서 스트라스부르가 선제골을 넣든 아니면 전반을 0대0으로 끝내든 그렇게 해야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고배당 측면으로 노릴 거면은 일단은 확률은 3.5 프렌이고 3.5 프렌 보는 입장에선 2 프렌을 노려야 되긴 하는데 살짝 불안하긴 해요. 반반 정도라서 4대0하고 또 뭐 이게 그 2프렌은 결국에는 2골을 넣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프렌, 2프렌은 핸디 무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만약에 그 3.5%도 중간에 핸디 무가 있으면 3대 0이어도 결국에는 그게 핸디 무로, 물론 3.5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이게 만약에 3마인으로 갔으면은 뭐 핸디무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3.5라서 결국 승패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은 거고, 하나 차이긴 하지만 확률이 확 줄어들거든요. 만약에 중간에 무가 없으면 뭐 저게 2.5였으면은 뭐 승패밖에 없으면 배당이 더 적었겠는데, 뭐 그런 좀 불안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배당을 좀 더 높이려고 해서 이제 이 플랜을 굳이 좀 생각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배당만 좋다고 해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팔이 홈이라서 그래도.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최근에 실점도 없었고 홈에서.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3.5 프레임 보고 고배당을 노릴 거면 차라리 스트라스가 골을 넣는다는 전제하에 아니면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해서 뭐 오버를 노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제가 이제 합니다. 그 구독권 그 이벤트를. 그래서 그 구독권 그 뭐지? 그러니까 조합을 드릴까 구독권을 드릴까 했는데, 조합은 뭐 오늘 경기 많다고 했는데 틀리면은 좀 그러니까 차라리 구독권 한 달권을 드리고 그거 전체 분석 결과를 보면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이제 구독권 그 베비 추천 글 써주신 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이제 회수된 것까지 해서 일단 보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받으신 분들은 쪽지 보냈으니까 확인하고 구독 그 선물 받은 거를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제가 구독 게시판에 올리는 전체 분석 결과 볼 수 있고, 다시 보기는 플러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냥 구독하고는 또 달라요. 금액적인 부분도 달라서 그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추후에 또 다른 이벤트에 좀 다시 한번 뭐 해보든가 할게요. 그래서 베비 추천글 이벤트는 이번 주까지만 한다. 그렇게 하시고, 그게 뭘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 공지 보시면 공지 댓글에 공지의 그 밑에 부분에 양식을 제가 이제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복사해서 추천 사유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가는 링크도 다 걸어놨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미들즈브로하고 입스위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리가 유리하긴 해요. 근데 거의 배당이 비슷하다면 3.5%를 노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아까 뭐 마르키뉴스하고 이제 그 두에 뭐 이런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아무리 홈이어도 조금 살짝 빡세다 그런 느낌. 자, 그 다음 경기 미들즈 입스위치. 자, 챔피언십. 자, 미들즈브로가 지금 2위입니다. 입스위치도 성적이 막 그렇게 안 좋은 편은 아닌데, 일단 둘 다 1패긴 해요. 그리고 득점은 오히려 입스위치가 더 많습니다. 15골로. 지금 여기도 보면 아까 이제 어디 느낌이냐면 파리 느낌하고 비슷해요. 리그왕도 지금 1위부터 뭐 몇 위까지 별 차이가 없잖아요. 여기도 보면 1위 19점, 2위 18점, 3, 4위 16점, 5, 6위 15점. 얼마든지 이제 초반이기도 하고 뭐 1위가 압도적으로 차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들즈브로도 그 2위이기 때문에 불과 1점 차고, 입스위치도 3승 3무 1패예요. 13점이라 얼마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득점력은 오히려 코번트리 다음으로 높죠. 코번트리가 압도적으로 득점이 좋긴 해요. 27골. 20점대의 득점은 코번트리가 유일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미들즈브로 홈에서 3승 1무 무패입니다. 입스위치도 홈에서 3승 2무로 무패인데 원정에서 2무 1패로 확실히 홈하고 차이 나죠. 득점도 그렇고. 근데 미들즈브로가 생각보다 홈에서 득점력이 좀 저조해요. 4득점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은 수비 쪽의 부상인데 뭐 리그 초반의 부상이기 때문에 최근에 달라진 거는 크게 없지 않나. 그리고 입스위치도 보면은
뭐 공격에 둘 다 공격에 한 명 정도 좀 불투명한 상황, 그 정도. 뭐 퇴장이나 경고 누적이 없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자, 그러면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들즈브로가 이제 입스위치하고의 상성 거의 살짝 앞서는 정도? 물론 홈에서는 이긴 적이 훨씬 많은데 최근 20년도 이후에 전적이 몇 번 없거든요. 그래서 20년도 이후에는 홈에서 졌고 원정에서 비겼기 때문에 입스위치가 좀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 미들즈브로가 이제 최근에 이제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보니 뭐 여전히 홈에서는 무패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리그컵에서 한번 0대4로 지기도 했고 그리고 무패 흐름이 최근에 깨졌죠. 포츠머스 원정에서 지면서. 그래서 최근 3경기만 놓고 봤을 땐 득점도 살짝 저조하고 그리고 2경기 연속 득점 없고 3경기째 승리 없는데 결국 홈에서는 3승 1무라 홈의 기준으로만 보면은 뭐 나쁘진 않다. 이 정도. 다만 이제 득점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스위치는 뭐 얘는 뭐 홈하고 원정 경기 수도 다르고 워낙 차이가 나는데 홈에서 3연승 3경기 모두 멀티골 이상 5대0 2대1 3대1 근데 원정에서는 이득점한 경기가 없어요. 리그컵 제외하면은 브리스톨, 프레스턴, 버밍엄 다 이제 뭐 1득점 아니면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 5경기 무패인 게 좀 큽니다. 뭐 홈에서 4경기를 했지만 브리스톨 원정까지 비겨가지고 뭐 브리스톨도 지금 보면은 순위가 뭐 아주 낮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원정은 원체 힘들다 보니 자 입스위치가 그래도 노리치를 잡으면서 뭐 승리도 했고 뭐 원정 아직 1승이 없긴 한데 미들즈브로도 득점력을 생각했을 땐 입스위치가 쉽진 않을 거라고 봐요. 뭐 브로미치도 잡고 하긴 했지만 최근에 뭐 2경기 연속 무득점 한 게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반반이지 않을까. 다만 그래도 홈에 미들지기 때문에 무승부 고배당 가시는 분들은 이제 무승부를 노리고 확률적으로 난 좀 더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입스위치가 원정 득점력이 적거든요. 홈에서 최근에 뭐 많은 득점을 했지만 결국 미들즈브로도 득점력이 홈에서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무패였기 때문에 미들즈브로 프렌 봐야죠. 프렌. 그러니까 확률은 프렌. 고배당 노릴 거면 무승부. 언어버는 입스위치도 원정에서 이제 득점력이 저조하고 미들즈도 생각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당연히 언더를 봐야겠죠. 다만 이게 갑자기 다득점 무승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미들즈브로가 뭐 프레스턴 원정이나 브로미치 2대1, 2대2 이런 스코어도 있었고 입스위치도 갑자기 골을 많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더보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흐름상 보면은 언더인데 뭐 제일 좋아 보이는 건 프렌 그리고 고배당 무승부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이 마지막 경기 하고 유튜브 바로 올려드리고 저는 이따 저녁 한 7시 반과 8시 사이에 와서 이 저녁 경기 제외하고 해축만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면 뭐 조합도 완성되고 뭐 낮에 못 오시는 분들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또 그때 보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에도하고 에스파뇰. 자 전 오비에도가 생각보다 순위가 높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둘이 2부에서만 붙은 전적이 있는데 일단은 오비에도가 홈에서는 최근 23년, 24년에 에스파뇰 상대로 다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상성은 오비에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오비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뭐 당연히 이제 에스파뇰하고 승점도 2배 차이고 뭐 득실도 차이가 있는데 득점입니다. 득점. 라리가에서 지금 꼴찌 마요르카, 뭐 소시 그리고 18인 지로나도 5득점인데 오비에도만 이제 4득점으로 최하거든요. 그리고
실점도 뭐 적은 편은 아니고 14골로. 뭐 득실이 최하는 아닙니다. 지로나가 이제 실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득점이 너무 적고 그리고 오비에도 입장에선 홈에서 1승 3패입니다. 에스파뇰이 아무리 뭐 홈에서 성적이 훨씬 더 좋고 원정에선 아직 1승이 없는 팀이더라도 오비에도도 홈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다. 다만 이제 결장이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미드필더 한 명 빼고는. 그 미드필더도 뭐 출전 시간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에스파뇰이 오히려 이제 공격의 결장이 있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하비푸아도 2골을 넣고 있는데 경기도 많이 뛰었고 출전 시간도 많았던 거 생각하면 타격이 있죠. 에스파뇰 입장에선. 그래서 결장 부분은 에스파뇰이 좀 손해지 않을까. 그리고 에스파뇰이 이제 초반의 흐름이 진짜 좋았거든요. 뭐 에이티도 잡고 뭐 홈에서 연승도 하고 무패도 이어가면서 했는데 최근 4경기 보면은 2무 2패입니다. 일단 베티스전도 홈에서 역전패 당했고 레알 원정 치고 그리고 홈에서 발렌시아 원정 지로나까지 비기면서 초반에 이제 무패 흐름이었는데 최근엔 무승 흐름이다. 완전 초반하고는 다르죠. 완전 극초반하고는. 그리고 오비에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초반에 소시도 잡고 뭐 최근 원정 발렌시아도 잡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좀 이기긴 했어요. 뭐 그리고 바르샤전도 선제골 넣었는데 좀 아쉽게 역전패를 당하고 하긴 했는데 결국 오비에도도 뚜껑 열어보면 무득점했던 경기들이 많거든요. 뭐 비아레알, 레알 마드리드, 뭐 헤타페, 엘체, 레반테까지. 사실상 골을 넣었던 경기 3경기 중에 2경기를 이긴 겁니다. 바르샤전도 넣긴 했지만 바르샤가 워낙 잘해서 역전을 했던 거지. 뭐 다른 팀이었으면 또 모를 수도 있었다. 결국 오비에도의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는 득점 여부입니다. 일단 득점 못한 경기에 다 졌고 득점 한 경기는 그래도 3경기 중 2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발렌시아전은 역전을 해서 이긴 거고 그래서 결국 득점을 하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에스파뇰 상대로 이제 최근 홈에서 상성도 연승 중이고 그래서 득점을 하면은 이길 가능성이 있고 득점 못하면 당연히 뭐 이기긴 좀 힘들 거라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에스파뇰도 원정 득점력이 최근 2경기 득점이 없다 보니 이게 조금 애매해요. 제 기준에서 보자면은 이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배당이. 그래서 에스파뇰이 그래도 최근 이제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초반 흐름이었으면 당연히 에스파뇰 승부 사이드로 볼 텐데 최근에 또 지로나 원정까지 비기는 바람에 득점이 없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소시도 2대0으로 이기다 이제 2대2로 비겼는데 상성도 좀 걸립니다. 하필 또 에스파뇰 상대로 오비에도가 뭐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파뇰은 또 오비에도 상대로 홈에서 지금 연승 중인 거고 오비에도도 에스파뇰 상대로 홈에서 연승 중인 거라 그래도 이거는 좀 생각을 한 게 오비에도가 지금 홈에서 연패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승부가 단 하나도 없긴 합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에스파뇰도 어쨌든 4경기 동안 승리 없기 때문에 승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 근데 상성에서 조금 이제 오비에도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에스파뇰도 아직까지 원정 승을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연패를 할 것 같진 않고 오비에도도 오늘 지면 홈에서 3연패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전에 뭐 바르샤 선제골 넣은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서로 그냥 비기면서 끝나는 게 아닐까. 에스파뇰의 득점력이나 오비에도의 득점력을 봤을 땐 오버보다는 언더가 좋은데 언더 배당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아까 뭐 미들즈 정도만 되더라도 1.6 정도만 되더라도 이제 노려볼 만한데 1.49면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일단은 무승부 가능성을 좀 높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확률로 따져서 오비에도 프렌을 가기에는 불안해요. 상성은 좋긴 한데 뭔가 선제골을 내주거나 골이 빨리 안 나면은 무승부 안 나면서 그냥 승패로 갈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득점력이 그래도 이 두 자릿수인 득점력의 에스파뇰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실점도 적고. 그래서 풀에는 배당 대비 별로입니다. 아까 미들즈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뭐 유니언 베를린도 그렇고 미들즈브로도 그렇고 다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핸디무가 되든 무가 되든 파리는 오히려 몰라요. 뭐 이랜디무 뭐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고배당을 노리든 뭐 배당이 적더라도 좀 확률적으로 접근하든 좀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은 이렇게 아마 분석은 못 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얘기를 못 할 겁니다. 지금은 보면서 하기 때문에 뭐 원정 몇 경기 무득점이다 뭐다 해서 이제 뭐 세세한 것까지 다 얘기를 했지만 내일은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3시간 걸리기 때문에 내일 50경기 하려면 챔피언십 그냥 결과만 보고 건너뛸 거 그냥 언급 안 하고 패스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기들만 조금 언급을 해서 해도 뭐 1시간?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예. 진짜 빠르면 30분인데 그건 진짜 뭐 그냥 완전 간추려서 하는 거고. 그래서 내일 경기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오늘은 뭐 너무 좋다, 뭐 무조건 이긴다, 뭐 이런 경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소하게 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워밍업이라 생각하시고 내일을 가기 위한.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질문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8경기인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죠. 한 40분 걸렸기 때문에. 질문 없으시면 저는 일단 방종을 하고 이따 저녁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녁 한 7시 반? 빠르면 7시가 될 수도 있는데 아마 7시에서 8시 사이는 무조건 킬 거예요. 근데 이제 잠깐 언급하고 갈 거기 때문에 오래 하진 않을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저는 마무리하고 이따 저녁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뵙도록 할게요.